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구간 보시죠. 양시장은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전거래 대비로는 0.85% 하락하면서 2,466.9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아무래도 2,500선 금방 가면은 다소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 초반에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가 오늘장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저점 부근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호하게 이번 주에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요 이동평균선의 훼손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살짝 걸친 상태로 이번 주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800선 라인이 깨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테스트 들어가 있는데요. 1.5%의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앞자리가 바뀌네요. 좀 살아날만 하면은 800선에서 눌리고 그렇습니다. 오늘장 798.86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12포인트가량 하락하는 수치로서 1.5% 정도 하락하며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역시나 저점 부근에 마감 예상됩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 정도 코스닥은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역시나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직 이동평균선 훼손은 안 되는데 5일 이평선 딱 걸친 상태 정도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 이쪽이 최종의 히어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어로라고 하기에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키워드가 장 초반에는 다소 좀 잠잠한 듯 시작했다가 점차 시장을 좀 잠식해가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또 오늘장의 특징이 있다면은 현재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6조가 채 안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3분의 1, 2조 넘는 금액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 시총이 3조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오늘 손바뀜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면서 거래 대금이 2조 원 넘게 확실히 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내에서 수급적으로 또 특이 동향이 있었다는 점 확인이 됩니다.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종가가 한 60% 정도 오르면서 57,300원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서 4조에 약간은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워낙에 공모청액 당시에 다소 좀 잠잠하게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잠잠하게 청약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본장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쪽에 블랙홀이 형성되니까 나머지 쪽에서의 부진한 양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번 주장 거래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거래 마무리가 됐는데 후반의 움직임이 다소 좀 아쉬움이 남죠.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대한 우려감도 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흐름 어땠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 증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이제는 일본 증시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33,500선 라인을 어떻게 좀 돌파해 나갈지 이렇게 되면은 올해 내내 이 고점에서 부딪혔던 이번이 좀 3차 시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뚫어내는지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 증시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시도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일본 증시는 분위기 괜찮네요. 그래서 니케이 225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4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일본 증시 한중일 가운데 가장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중국은 본토 증시 괜찮은데 상해하고 심천 괜찮거든요. 그런데 홍콩 항생이 급락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토 증시 상해하고 심천 쪽 체크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0.05%의 제한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3,050.26포인트 선 정도 보여주고요. 심천 쪽 오르기는 하는데 역시 위쪽도 막혀 있습니다. 위아래 다소 좀 막힌 움직임으로 심천은 0.1% 제한된 상승이고 9,965.27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 다소 보합권 내에서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홍콩 쪽에서 지금 알리
알리바바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바바가 한 10% 정도의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홍콩 항생지수 2%가량의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현재 다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홍콩 자체적인 이슈, 여기에 국한한 부분인지 아니면 중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악재가 조금 퍼질지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오늘만 놓고 봤을 땐 홍콩에 국한된 하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클라우드 부문 분사 계획을 철회했다. 그래서 알리바바 급락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지수 2%대 하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그래도 증시 때문에 많이 좀 뒤숭숭하셨을 텐데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환율까지 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 나타나면서 급등을 했더라면 투자자분들 더 불안하셨을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대체적으로 1,300원 선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종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밴드가 좀 형성이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 1,290원대 후반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가가 아직 좀 집계가 안 됐는데 오늘 장중에 밴드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1,290원대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냈다라는 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시황센터 갔다 와서 이 마감가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란한 변화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쉽게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나흘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4%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18포인트를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2,469.8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470선 부근에서 큰 폭의 변동은 없이 횡보 양상을 보여주다가요. 2시 구간에 2,463포인트로 이렇게 저점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뒤로는 낙폭을 약간은 좀 줄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기관의 매도가 확실히 뚜렷했고요. 외국인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2,400억 원 이상 순매도였고 외국인도 82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9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요. 섬유의복입니다. 1.83% 밀리는 모습. 이쪽에서 태평양물산 같은 종목 강세가 나왔지만 대표 종목인 FNF 이쪽이 여지없이 좀 뚜렷하게 밀리면서 업종 지수를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었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는 의료 정밀 업종 1.67%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게임 대표 종목이죠.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대표 게임주들이 밀리면서 오늘 업종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기업종, 전기, 전자까지도 나란히 1%대 약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랐던 업종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것부터 살펴보시죠. 자, 가장 크게 올랐던 건 운수 창고 업종이었습니다. 이쪽에선 역시 항공주의 강세로 인해서 업종 지수 올려줬습니다. 전장 대비 1.64% 뚜렷하게 올려주는 모습이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 확연하게 업종 지수 강세,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통신업종 1%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고요. 건설과 종이 목재가 0.5% 나란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 전기가스 0.3%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는 어제 고점만큼 오늘 장중에 73,000원을 다시 찍기도 했었는데 결국 하락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0.4%대 밀렸죠. 72,500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13만 원 이탈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 체크해보시면 1.8% 약세입니다. 129,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어제처럼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밤 테슬라 주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죠. 여기에다가 특히 우리 시장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이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역시 순매도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이쪽 나란히 밀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3% 약세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나마 이쪽에서는 동시효과 구가지라면서 낙폭을 좀 뚜렷하게 줄여줬죠. 0.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LG화학 정도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LG화학은 2차 전지 대표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죠. 0.8% 오늘 상승이었습니다. 48만 4천 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삼성 SDI 2%대 약세 마감됐죠. 종가는 정확히 44만 4천 원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전장 대비 2.56% 밀리는 모습. 사실 장중에 3% 넘게 밀렸었는데 낙폭 그래도 좀 줄이면서 장을 마쳤네요. 28만 6천 원이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가 시장 대비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는 자동차 종목들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현대차가 아마존과 파트너십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현대차 하락 마감이 나왔지만 낙폭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18만 4,400원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기아는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0.8% 상승하면서 8만 5,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정도 확인을 해보시죠. 셀트리온은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고 오늘도 주로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강보합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16만 8,400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특징주로 희비가 교차된 두 종목군 항공주와 정유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국제 유가의 급락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유가가 떨어지면서 연료 비용이 줄어드는 항공주는 호재가 됐습니다. 게다가 해외여행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환율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또 LCC의 경우에는 소위 역대급의 실적을 기록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확실히 보시는 대로 LCC 쪽의 주가 상승 탄력이 확연히 컸죠. 제주항공은 10% 넘는 급등세입니다. 11,950원에 장을 마쳤고요. 티웨이 항공도 7% 이상의 급등하는 흐름 연출이 됐죠. 2,485원입니다. 진에어가 5% 가까운 상승 흐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진칼이 6.65% 이쪽 꽤 크게 올랐습니다. 종가는 52,900원이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죠. 자, 그리고 반대로 정유 관련주들은 역시 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S-오일 1.74% 약세 마감이 됐고 한국석유의 경우는 3.6% 밀렸습니다. 1,890원에 장을 마쳤고요.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코스닥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 더 컸죠. 흥구석유는 5.3% 밀렸습니다. 8,370원에 장을 마쳤고요. 중앙에너비스는 4.46% 약세로 16,9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또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전장 대비 1.49%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12포인트를 내려가게 됐죠. 오늘장 종가는 800선을 소폭 이탈했습니다. 종가 799.0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 거래소와 같은 패턴을 그렸죠. 하락 출발하고서 11시쯤에 80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800선 전으로 횡보하는 모습 쭉 이어졌고요. 장 막판 들어서 795포인트까지 잠깐 뺐다가 다시 800선 부근으로 올려놓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처럼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800억 원, 기관은 1,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이 홀로 샀습니다. 2,900억 원 이상 순배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부터 역시 보시면요.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아쉽게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초미에 관심을 모았던 에코프로 머티, 이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 나란히 하락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 DX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줬습니다. 1.86% 약세로 23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의 낙폭이 좀 컸죠. 4.5% 밀렸습니다. 종가는 67만 9천 원이었고요. LNF가 3%대 밀리는 모습 14만 8,100원에서 장을 마쳤고, 반대로 포스코 DX에 3% 올렸죠. 종가는 5만 6,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 종목인 하이브부터 목표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이 JYP와 SM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급락 마감을 하게 됐죠. 9.5% 이렇게 크게 내려가면서 9만 원대 턱걸이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SM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SM은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진 않네요. 그래도 JYP 엔터도 약했고 SM 같은 종목도 뚜렷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주 들어서는 처음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8% 밀리는 모습 16만 1,4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볼 텐데, 이 반도체 업황 회복 속에 이 반도체 장비 수요의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 몇몇이 나왔는데, 특히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던 리노공업 오늘도 올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리노공업은 2.6% 강세 마감이 됐죠.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17만 3,800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유전자 가위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유전자 가위 치료제, 달리 말해서 이 편집 치료제 관련해서 세계 최초 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툴젠, 일단 이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됐죠.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61,8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툴젠의 경영권을 보유한 제넥신, 이쪽도 동반 강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윗골이 조금 달았죠. 그래도 13% 크게 올리면서 만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주로 유전자 치료제나 분석 관련 종목들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마크로젠이나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마크로젠의 경우에도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22,450원의 장을 마쳤고요. 진원생명과학 12%대 급등이었습니다. 3,430원의 종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전자 가위 관련 기술 개발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이력이 부각된 종목들, 엠젠솔루션이나 인트론바이오, 오디텍 같은 종목이 장중에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엠젠솔루션이 종가로서도 22% 급등하면서 2,29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 인트론바이오나 오디텍, 이쪽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12%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늘 장중 고점에 비해서는 좀 아쉽게 장을 마쳤고, 오디텍은 상승 탄력을 거의 반납했습니다. 1% 올리면서 4,5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